조조의 장로토벌은 삼국지 중반부 중 연의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전투입니다. 초반 기습을 성공시킨 것 빼고는 장로가 조조에게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연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조는 하우연과 장압을 선봉으로 내세워 양평관을 공격하는데 장로군의 기습을 받고 패합니다. 이후 장기간의 대치 끝에 조조는 병력을 양평관 뒤쪽으로 움직여 양항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장로는 마초의 수하였던 방덕을 내세워 남정에서 조조를 막습니다. 방덕은 하우연, 서황, 허저를 상대로 용맹을 떨치고 조조는 방덕에게 군침을 흘립니다. 결국 조조는 가후의 계책을 써서 방덕을 생포하죠. 이후 장로는 파중에서 조조에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장위가 목숨을 잃고 양송의 배신으로 장로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조조는 장로를 포함한 한중의 장수들에게 큰 상을 내리지만 간신배 양송은 가차없이 처형하죠. 이후 사마이와 유엽이 익주까지 정벌할 것을 건의하지만 조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이 부분은 정사와도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정사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수삼국지 위서 장로전, 조조전, 장압전, 하후연전, 서황전 등의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조조는 처음부터 장로토벌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양주의 관리와 항복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인데요. 장로의 군대는 약하고 양평관 주변의 산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 수비하기 어려우니 공략하기 쉽습니다. 이 말에 결심을 굳힌 조조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조조를 따른 장수들은 장압, 서황, 하우돈, 허저, 주령 등이고 정황상 하후연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장로가 항복한 후 하후연에게 장압과 서황을 데리고 파군을 평정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장로는 조조에게 항복하려 했지만 동생 장위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동생의 고집을 꺾지 못한 장로는 장위에게 수만 명의 군대를 내주고 장위는 양평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이후 양평관 앞에 도착한 조조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양평관 주변의 산세가 워낙 험했기 때문에 병법의 대가 조조의 눈에는 공략이 쉽지 않아 보인 겁니다. 아무튼 조조에게 선봉의 임무를 부여받은 장수는 장압입니다. 장압은 보병 5천을 이끌고 양평관 공략에 나서지요. 하지만 장위는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양평관으로 향하는 주요 산의 길목마다 영체를 세워놓았으니 공략하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조조군은 수차례 양평산의 영체들을 공격해 보았지만 부상자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서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수가 양평산 공략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서황에게는 별도로 군을 맡겨 인근의 저족을 토벌하게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나자 조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퇴각하자. 당대 최고의 병법가 조조의 눈에 양평관 공략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나 봅니다. 전방 부대들을 퇴각시키는 임무는 하후돈과 허저가 맡게 됩니다. 이렇게 하후돈 일행이 전방으로 향하는데 산길이 너무 험해 길을 잃고 맙니다. 이때 양평산 장위의 진영에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쾅, 스르륵 쾅. 한밤중에 영체의 녹각을 부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장위의 병사들이 뛰쳐나가 보니 웬걸 엄청난 사슴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마리도 아닌 무려 수천 마리의 사슴떼가 장위의 영체로 난입한 겁니다. 엄청난 사슴떼가 달려들었으니 대부분의 녹각이 파괴되었을 겁니다. 장위의 병사들은 사슴떼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다행히 사슴떼가 물러가자 장위의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그런데 잠시 후
사슴이 아닌 사람들이 장위의 영체에 들이닥칩니다. 길을 잃은 하우돈의 군대 중 일부가 장위의 영체에 도착한 겁니다. 부대를 이끄는 장수의 이름은 고조와 해표였다고 하네요. 고조 일행도 무척이나 놀랐겠지요. 퇴각 명령을 전하러 왔을 뿐인데 적진 한복판에 떨어지다니 말이죠. 이때 고조의 침착한 대응이 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고조는 수하들에게 북을 울리며 큰 소리로 아군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러자 장위의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사슴떼의 습격으로 녹각이 파괴된 상태에서 조조의 대군이 공격해 오다니 우린 끝장이다. 장위를 비롯한 오두미교의 간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이 사슴 수천 마리를 보내 우리를 망하게 하셨구나. 결국 장위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합니다. 장위는 혼란을 틈타 달아났고 수화장수 양임은 전사합니다. 요즘 말로 조조는 승리한 것이 아니고 승리를 당한 거였죠. 이렇게 양평관이 함락되자 남정에 있던 장로는 미련 없이 항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모 연포가 말리고 나서지요. 패한 직후에 항복하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두호와 박호가 적에게 맞서게 한 다음 항복하십시오. 참고로 두호와 박호는 인근 이민족의 수령입니다. 결국 장로는 연포의 말에 따라 남쪽의 파중으로 달아납니다. 이때 수하들이 재물을 쌓아놓은 창고를 불태우고 가자고 했지만 장로는 다음과 같이 거절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나라에 귀순하려 했소. 지금 도망치는 것은 조조군의 날카로운 기세를 피해보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재물을 쌓아놓은 창고는 나라의 것이오. 이런 장로의 행동은 조조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정을 점령한 조조는 장로에게 사람을 보내 투항을 권합니다. 결국 장로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이때 조조가 장로에게 내린 포상이 대단했습니다. 조조는 장로를 진남장군에 임명하고 낭중 후에 봉했을 뿐 아니라 시급을 1만 호나 내렸습니다. 시급 1만 호는 1만 가구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두는 특권을 말합니다. 조조의 장수 중에 시급 1만 호를 받은 사람이 없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장합의 시급이 4,300호에 불과했습니다. 출처는 최훈의 삼국전투기입니다. 그러니 장로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다서다들과 연포는 열후에 봉해졌고 장로의 딸은 조조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참고로 열후는 황실의 일족이나 높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자귀로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조가 장로와 연포에게 내린 포상은 벼슬과 재물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연포에게 동씨라는 인물을 보냈고 장로에게는 마추라는 아이를 보냅니다. 참고로 동씨는 마초의 첩이고 마추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마초가 장로의 곁을 떠날 때 동씨와 마추를 버리고 간 것이지요. 마초가 장로를 배신했지만 장로는 종교 지도자답게 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조가 마추를 보내자 장로는 마추를 죽여버립니다. 아마 조조로부터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끝으로 오두미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두미교는 도교를 바탕으로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신도들에게 쌀 5두를 바치게 해서 오두미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오두미교의 지도자들은 여관을 만들고 행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무료로 베풀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끼리 잡아먹기도 했으니 오두미교가 지배하는 한중은 지상낙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몽이 형주 남부 3군을 습격하고 관우와 노숙이 익양에서 대치했던 형주 영유권 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